사랑하는 단꾸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드디어 설쌤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타임슬립 한국사 첫걸음에 막이 올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세요? 좋아하건 싫어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설쌤과 함께 시간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역사에 흠뻑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 한국사 첫걸음, 오늘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자, 선사시대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흔히들 그러죠. 너 역사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역사시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인물들을 문자로 막 기록하는 시대가 역사시대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건인지 꽤 기록에 남는단 말이지. 근데 선사시대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역사시대보다 앞설 선자를 써서 하나 앞선 시대, 그래서 선사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앞설 선자를 언제 주로 많이 쓰냐면 선수 친다랄지 선제 공격 아니면 선발 투수로 나갔다. 선생님이 앞설 선자를 써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날생,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사람과 인간을 기록하던 시대보다 하나 앞선 시대야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는 선사시대는 뭐가 없었다? 문자가 없었어.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았던 시대다. 그러니까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문자가 있느냐, 문자가 없었냐,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선사시대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몇 년 전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이에요. 이 7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현생 인류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기 시작했거든. 그러면 선생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무슨 년 역사라 그래? 반만 년 역사라고 그래. 반만 년이라는 게 뭐야? 5,000년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고 문자를 쓰기 시작한 게 뭐냐면 5,0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5,000년 전, 반만 년 전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선사시대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가 뭐냐면 옛날 돌을 기구로 썼던 시대,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석기를 썼던 시대, 그래서 신석기 시대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선사시대 중에서도 여기는 구석기 시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0만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구석기인들 만나러 지금 선생님 손을 잡고 타임슬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 자, 구석기 시대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한반도 70만 년 전이고요. 저는 여전히 설쌤입니다. 자, 구석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이름부터 보자고. 옛날식 돌을 썼던, 기구로 썼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 도구의 사용은요, 과거 선사시대의 시기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이, 그 나약한 인간이 이 지구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도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등 뒤 한번 만져보실래요? 날개 있어요? 이 옆구리 만져보세요. 아가미 있어요? 여기 호랑이의 발톱이 있나요? 사자의 이빨이 있나요? 뱀의 독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쥐뿔도 없어. 인간은 너무나 미약해. 힘도 침팬지보다 훨씬 약해요. 심지어는 자기 피부로 사계절을 날 수 없는 지구상에 있는 몇 안 되는 종이 인간이야. 이렇게 힘이 약한 인간이 어떻게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도구의 인간이라는, 도구를 썼다는 게 포인트예요. 도구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짐승들을 제압할 수 있겠어, 그지? 그러면 인간이 썼던 도구 몇 가지만 우리 공부해보고 구석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간이 썼던 도구 중에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뭘까요, 여러분들? 질문한 거야. Fire, 불입니다. 불. 이 불은요, 정말 그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바꿔놨는데요.
70만 년 전에도 인간들은 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어떻게 불을 사용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추정컨대 처음에는 불을 다루는 것이 조금 서툴렀을 것 같아. 그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이거 추정이에요. 이 불이 뭐 불똥이 잘못 튀어서 온갖 뭐 숲과 들판을 다 태우는 대형 사고가 터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큰일이다라고 했다가 불이 꺼진 뒤에 그 잿더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번째 뭘 보냐면 불에 푹 익어버린 감자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야생벼, 지금 쌀이죠. 벼를 봤을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곡식들이 익어 있는 걸 보고 맛보고 그들은 기절을 했다고. 여러분들, 이 밀이나 감자나 일반 곡식들은요, 생으로 씹어서는 소화가 매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침팬지가요, 곡식을 씹어 소화시키는데 5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 인간들 밥 먹고 감자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소화시키는데 1시간이면 되잖아요. 맛도 있지만 소화 시간이 짧아지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게 불의 영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점점 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소화기관에 들어가야 될 에너지가 줄고 그게 어디로 가? 여기는 뇌로 간 거야. 그래서 창자, 소화기관이 점점 짧아진다. 그리고 머리가 점점 커졌다라는 거예요. 지능이 좋아지고 인간이 더 스마트해지고 그래서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잿더미 속에서 일단 감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쌀 좀 맛있게 씹어 먹으면서 안으로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베큐 파티가 벌어집니다. 닭이 이렇게 바베큐가 되고 노릇노릇 익혀져 있고요. 여기 보니까 어머, 통돼지, 삼겹살, 막 목살, 등살, 오겹살, 족발 다 있는 거야. 저기 보니까 소가 스테이크로 그냥 통째로 구워져 있네. 사슴고기, 토끼고기. 아니,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떠나서 여기의 장점은 뭘까요?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저 막 날로 먹었다 토하고 설사하고 그랬는데 이게 구워지니까 인간들이 이제 잘 소화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바로 파이어였다. 불이었다. 요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식생활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불은 치명적인 무기이기도 했어요. 어린아이랄지 연약한 힘을 가진 뭐 여성도 여기는 불 하나만 들고 있으면 맹수와 상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거고요. 여기는 불은 시간의 개념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 구석기 시대 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을까? 태양이 떠서 지는 때까지, 그때까지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기는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함으로써 밤이건 낮이건 불을 들고 사냥 나갈 수 있고 불을 들고 나가서 과일 채집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시간의 개념까지 완전히 바꿔놔버린 이것이 바로 도구 중에 왕, 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그 제우스, 신들의 왕이 쓰는 불을 가져다가 인간한테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왕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는 신들만 이 바람이나 불과 물은 신들만이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인간한테 주다니 넌 혼 좀 나야 돼. 그러면서 프로메테우스를 이렇게 막 절벽에 이렇게 막 매달아 놓고 독수리한테 막 간을 쪼아먹히는 막 형벌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불의 사용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도구 중에 하나였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구석기라고 그러잖아요. 돌이에요, 돌. 석기. 돌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금속 사용하면 안 돼요? 철이랄지 이런 거 단단하고 좋잖아요. 물론 좋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막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막 철광석을 가져다 녹여가지고 막 쇠를 추출하고 그럴 만한 기술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주로 어떤 도구를 썼냐면 돌을 하나 갖고 와. 그리고 다른 돌을 이렇게 하나 가져와. 이렇게 하고 빵 깨서 쓴 거야. 그럼 돌이 깨질 거 아니에요? 마치 그 돌이 떼어낸 것처럼 돌이 부서질 거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 뗀석기. 떼어낸 것처럼 부서진 돌을 가져다 썼던 시대예요. 그 돌을 빵 하고 깼더니 돌이 뭐 삐죽하게 나온 거야. 삐죽하네? 요거는 창끝으로 이어서 쓰면 되겠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돌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깨져서 뭉툭하게 이걸로는 사냥할 때 이렇게 짐승을 내리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돌이 깨어졌는데 날카롭게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걸로는 짐승의 가죽을 벗겼으면 되겠네. 그리고 이번 돌은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무로 집을 지을 때 가시랄지 아니면 이파리를 이렇게 긁어내는 데 쓰면 되겠네. 떼어낸 것처럼 깨진 돌의 파편을 모아다가 다양한 용도로 가져다 썼던 시대. 이게 구석기 초반 특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깨어진 다양한 용도로 썼던 돌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가져다 쓰다가 나중에는 요 하나의 돌로 사냥도 하고 짐승의 가죽도 벗기고 그리고 뭐 식물의 가시도 제거하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돌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중요한 주먹도끼의 탄생이에요. 이 주먹도끼가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투박해 보이지만 이 주먹도끼를 가지고 사냥도 하고 뾰족한 부분으로 짐승 가죽도 찢어내고 또 날카로운 부분으로 여기는 식물의 가시도 긁어내고 굉장한 하나의 돌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석기가 여기는 주먹도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땐 무식하지만 70만 년 전 사람들이 만들기에는 이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엄청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무리만 이 주먹도끼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요거야 딱. 요거. 요 뭐야? 모바일 폰인 거야. 봐봐요.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쓰지만 주로 돌을 써요. 주로 금속을 써요. 냉장고, TV, 세탁기 다 금속 아니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금속들을 다양한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TV를 통해서는 영상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검색을 하거나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죠.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전화기 있었거든. 동전 넣고 전화하는 거. 그 금속 전화기는 소통을 하는 데 썼다고. 근데 봐봐. 지금 이 금속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 금속재 전화기의 용도가 들어왔잖아요. 소통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검색 기능, 컴퓨터의 기능 들어왔죠? 또 영상을 보는 TV의 기능 들어왔죠? 다양한 금속으로 만든 제품의 다양한 기능이 하나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21세기의 주먹도끼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여기는 모바일 폰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나라가 몇 개나 돼? 애플하고 갤럭시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먼 훗날 1000년, 10,000년, 10만 년 뒤에 이게 이제 유물로 발견이 되잖아? 난리 나는 거야. 야, 이 한반도에서 출토된 건데 모바일 폰이야 이거. 10만 년 전에. 야, 당시 한반도인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런 다용도 금속재 기구를 만들 만큼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21세기형 주먹도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주먹도끼가 오늘 배우는 구석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국사 시험을 보잖아요. 무조건 구석기 하면 주먹도끼 하면 그냥 다 맞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역사를 배울 때는 왜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러니까 외웠어요. 구석기 시대 뗀석기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 뗀석기 주먹도끼, 죽으라고 해서 뜻도 모르고 그러다가 시험 보다 까먹잖아. 그 막 손바닥 맞고 그래서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팩트지만 왜 나오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가 이제 1978년이었는데 이 1978년 이전에는 이 주먹도끼가 유럽 등지에서만 출토가 됐었어요. 이게 주로 어디서 이제 출토가 되냐면 유럽하고 뭐 이게 북아프리카 쪽, 특히 많이 출토가 되는 것이 이제 땅을 파면 나오는 게 그 프랑스의 생아슈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엄청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그래서 먼 그 유럽인들의 조상들이 주먹도끼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그리고 뭐 중국, 일본, 아시아 뭐 우리나라 인도에서는 주먹도끼가 출토가 되지 않았고 집게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 나오고 있지만 그냥 강가의 자갈돌 같은
것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사냥 도구지 다용도로 쓴 돌은 아닌 거지. 그런데 1978년 경기도 연천 한탄강에서 모든 역사가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역사를 바꾼 주인공은 당시 주한미군이었던 그렉 보웬 님과 그의 여자친구 이상미 씨, 이 두 분에 의해서였습니다. 둘은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훗날 이제 결혼하시는데요. 경기도 연천 이제 한탄강에서 막 이렇게 햇살이 부서지는 한탄강을 보면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겠죠. 막 너무 좋다. 뭐 나 잡아봐라 막 이러고 있네. 나를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랬더니 상미야 거기서 하다가 그 바닥에 막 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돌 하나 또 주운 거야. 그렉 보웬이.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미 씨가 와서 왜 그래? 그렉 보웬 왜 그래? 이건 여기 있을 돌이 아니야. 이거는 유럽, 특히 프랑스의 생아슐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주먹도끼라고. 이게 왜 한반도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를 갖다 주면 이게 구석기 시대 건지 알겠어 우리가? 모르지.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이? 이 그렉 보웬의 전공이 고학이야. 공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이 주한미군 약간 아르바이트,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 군인으로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렉 보웬이 이게 만약에 진짜 주먹도끼면 전 세계의 선사시대 역사는 다시 써진다. 근데 확실치 않으니까 이걸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 주먹도끼를 서울대한테 보냈어요. 그래갖고 서울대에서 그걸 갖고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수십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구석기인들의 주먹도끼가 맞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가 출토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전 세계 교과서 다 다시 쓰여지고요. 책도 다 다시 쓰여졌다고. 그래서 주먹도끼는 더 이상 유럽인들만 가지고 자랑할 만한 도구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정말 훌륭한 조상을 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이래서 주먹도끼가 시험에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볼게요. 자, 다음 중 어머 로빈이다. 안녕 로빈. 다음 중 구석기 시대에 사용된 도구로서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 이거밖에 없네. 뗀석기예요. 뗀석기는 구석기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이건 뭐야? 뗀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주먹도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는 빗살무늬 토기는 뭐예요? 고인돌 이런 거는 제가 알지 못해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음 강좌에 진행될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요게 이제 구석기 시대가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부터 뗀석기가 아니라 뭔가 좀 더 정교한 돌을 갈아 쓰기 시작한 그런 인류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새로운 돌을 기구로 썼던 시대, 그래서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빗살무늬 토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를 잘 받고 신석기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일지 선생님 손을 잡고 여기는 선생님의 딸 로빈이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됐으면 다 함께 신석기 시대로 출발!